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남TV 생활세법 박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세금에 대한 내용 중에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필요하다라는 파트들, 예를 들자면 취득세라든가 또는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인데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일상생활에 가장 필요한 파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쉽게 설명하는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대부분 우리 일반인들이 어렵게 생각하시는 세법입니다. 이 세법 그랬을 때 보통 우리가 이제 생활세법으로 갈 텐데 세법이다라고 하는 과정을 우리가 조세다 그러죠. 조세. 세금인데요. 일명 세금들입니다. 근데 이 세금에 대해서 전문적인 용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일반인들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합니다. 물론 강의하는 사람도 여러 가지 법이 많다 보니까 혼동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이런 것만큼은 알아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이 생활상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 세법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조세다라고 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서 우리가 따질 수 있는 게 과세주체라는 게 있습니다. 세금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 등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자에게 직접적 반대급 없이 부과하는 금정급부를 조세라고 합니다.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때 세금의 뜻에 보시면 과세주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세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다. 과세 근거. 그리고 세 번째로 넘어가서 보시면 이제 과세 요건이라고 하는 과정들이 나옵니다. 과세 요건. 그리고 네 번째는 무보상성이다 그러죠. 무보상성이 있고 그리고 다섯 번째로서는 세금에 대한 납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묶어놓은 게 세금의 뜻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과세 주체는 뭐냐? 이 과세하게 따르는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있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그래서 국가가 세금을 과세하겠다. 이게 국세고요. 지방자치단체들이 과세하겠다. 지방세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죠. 국세청. 큰 집이죠. 그게 이제 국세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국세라고 하는 과정은 이제 이 큰 집이 이제 국세청입니다. 물론 관할 세무서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단체다라고 했을 때 지방자치단체는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들 접하는 내용이죠. 지방선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라고 했을 때는 이게 광역단체가 있고 기초단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우리나라 광역단체가 총 17군데가 됩니다. 그리고 기초단체, 시군구라고 그러죠. 이게 아마 226개 정도 되죠. 그러니까 그 중에 예를 들자면 하남시다 그러면 기초단체죠. 우리가 하남시장 선거를 한다. 그럼 기초단체장 선거다 그러죠. 광역단체 그러면 경기도 또는 서울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이렇게 쪼개진 게 광역이죠. 세금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세금을 과세하겠다. 이걸 국세 그러죠. 국세.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겠다. 이랬을 때를 우리가 지방세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냥 내가 내는 세금이 국세를 내는 건지 지방자치단체로 재정이 들어가는 지방세를 내는 건지 잘 구분이 안 되죠. 쉽게 보면 저도 굉장히 아직도 담배를 못 끊고 열심히 핍니다. 그러면 담배에 보면 담배 그랬을 때 그 안에 담배 소비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담배라고 했을 때 그게 국가의 세금이냐 지방자치단체 세금이냐. 지방자치단체 세금이 됩니다. 그래서 담배를 산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도 기초단체입니다. 내가 하남에 산다면 담배를 하남에 사야 됩니다. 그래야 하남시 재원에 들어가지 하남에 살면서 서울에서 샀다 그러면 서울시 예산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지방자치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까지 내가 사는 동네에 세원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도 이 지방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부가징수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가징수한다. 이게 과세 주체가 되겠고요. 그래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 등을 조달할 목적으로 그러니까 과세의 목적은 조달 목적입니다. 조달. 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그래서 이제 과세의 근거는 법률인데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자에게 직접적 반대급부 없이 부과하는 금정급부를 세금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제 재정수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걷는다. 그러면 그 세금에 대한 내용들을 어떤 방법으로 조달이 되느냐 이 얘기죠. 그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걷었던 세금을 조달하겠다. 어디에? 각종 사회, 경제, 문화, 교육 이런 데 다 쓰겠다라는 거죠. 도로, 교통까지. 그래서 국가 예산안을 짜고 지방에 대한 예산안을 짜는 겁니다. 예산 편성하는 게 쉽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서로 정치인들이 여야 간에 서로 싸우는 겁니다. 우리 더 달라. 이런 과정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세금에 대한 내용들은 이런데 이제 조달을 목적으로 세금을 걷는다. 그럼 무조건 걷느냐? 그게 아니죠. 과세의 근거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일명 법률의 규정이다. 이때 이제 법률이다라고 했을 때는 일명 모든 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법이라고 하는 과정을 보면요. 우리가 뽑아줬던 그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입법기관이라고 그러죠. 그게 법인데. 그래서 입법기관에서 처리하는 과정이 있고 그리고 시행령이라는 게 있어요. 시행령. 일명 이제 대통령령이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하죠. 그리고 시행규칙이 있고 그리고 조례라든가 규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묶어서 법률이다 그래요. 그럼 우리가 이 기초단체에서 뽑아줬던 일명 뭐 시의원이라든가 구의원 이런 사람들이 조례나 규칙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실질적으로는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을 좀 뽑아야 되는데 우리 주변에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죠. 그래서 이러한 법이다 시행령이다 이 법은 이제 국회에서 대체적으로 처리가 되고 시행령은 일명 대통령령이다라고 하죠. 대통령령 그리고 시행규칙이다라고 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이제 각 부처에서 행해지는 그 서식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방의회에서 처리하고 있는 조례나 규칙 이런 과정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과세의 근거라고 하는 건 모든 법이다. 모든 법에 근거를 해서 세금을 걷어라. 무조건 걷는다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과세 근거가 모든 법이지만 어떤 경우냐. 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과세 요건 충족이다라고 하는 과정들을 보면은 예를 들자면 누가 세금을 내느냐. 납세의무자다 그러죠. 납세의무자. 그래서 세금을 누가 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과정들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과세 요건 그랬을 때 크게 네 가지인데요. 누가 세금을 내느냐. 납세의무자. 그리고 과세 대상. 어떤 물건이냐. 그리고 그건 가격이 얼마짜리냐라고 했을 때 일명 우리가 과세 표준이라 그러죠. 과세 표준. 그리고 세율입니다. 자, 일반적 세금 그러면 이 네 가지를 터득하고 있다면 세금은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납세의무자는 뭐예요? 누가 세금을 내느냐. 이게 납세의무자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과세 대상이다. 과세 물건이다 그러는데 어떠한 물건들을 내가 사거나 가지고 있거나 팔았을 때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과세 표준은 대부분 이제 우리가 갑가자를 써서 종가세 그러는데 가격입니다. 가격. 그게 얼마짜리냐. 물론 수량이라든가 부피로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컨테이너 한 개당 1피트당 그러죠. 그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처리할 때 가격이 아니라 수량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근래 주변에 가장 많이 보는 인지 있죠. 인지세. 그것도 이제 수량으로 결정이 되죠.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쓰는 과정은 전부 다 가격들입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은 얼마짜리냐. 그리고 세율은 몇 %를 적용해서 세금을 내느냐. 이 네 박자입니다. 납세의무자,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율. 그러면 한번 쉽게 생각해 보죠. 야, 박 선생, 너가 이 물건 하나를 주택을 하나 샀다. 주택을 취득했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 네 가지는 뭡니까? 누가 샀느냐죠. 자, 박경근이라는 사람이 샀다. 그러면 세금은 누가 낸다? 내가 낸다. 이게 납세의무자예요. 두 번째로서는 과세 대상 그러죠. 물건이 뭐냐 이거죠. 이건 주택이다라는 거죠. 땅을 샀다? 토지가 되겠죠. 그리고 과세 표준. 이거 얼마 주고 샀냐. 그래서 가격이 나옵니다. 그게 과세 표준이죠. 예를 들어 뭐 2억이다, 5억이다 이러겠죠. 가격. 그러면 일반적으로 취득세라고 하는 과정은 얼마의 세금을 내느냐 했을 때 뭐 4%를 내라. 이런 과정이 됩니다. 이 네 가지가 충족이 된 과정이야만이 세금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과세 요건에는 네 가지를 가지고 있다. 누가 세금을 내느냐, 과세 대상이 뭐냐,
과세 표준이 뭐냐, 세율이 뭐냐. 그럼 이제 저한테 가장 많이 묻는 게 어떻게 하면 세금을 적게 내느냐. 이걸 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겁니까?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방법은 가격, 과세 표준이라는 가격이 적었을 때 당연히 취득세는 적게 내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래서 이제 이 부동산 거래에서 다운계약서라는 말이 그래서 나와요. 다운계약서라는 건 뭡니까? 이 가격을 낮췄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세금은 양반성.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 결정을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서 세금에 대해서는 신고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세금의 납부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네 가지 납세무자,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이라고 하는 과정들을 알고 있다면 얼마든지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포인트죠. 그리고 이런 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자에게, 모든 자라는 것은 개인이나 법인들은 다 세금 낸다. 개인이나 법인 구분하지 않고 무보상성이다. 이 말은 뭐예요? 보상이 없다는 거예요. 세금을 많이 냈다고 해서 어떠한 혜택을 준다? 세금을 조금 낸 사람한테는 혜택을 덜 준다. 이런 게 없습니다. 국세를 많이 내든 지방세를 많이 내든 아니면 적게 내든 간에 모든 국민한테는 동등한 가치죠.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세금 많이 냈다고 해서 우리 집 앞에 보초를 누가 서주거나 이런 거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상성이 없다 해서 무보상성이죠. 그래서 개인이나 법인에 대해서 세금에서는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세금의 납부 방법은 뭐냐? 세금에 대해서 납부 방법은 이제 금전급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세금의 납부는 돈으로 내달라 이거죠. 그게 원칙입니다. 그 모든 법에는 원칙이 있으면, 참 발음이 안 되는데,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외 규정이라고 하는 과정은 이제 물납이라든가 분납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세금은 돈으로 낸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이 납부 방법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연결하게 되면 세금의 뜻이 딱 떨어지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수입 등을 조달할 목적으로, 어디 조달할 거냐? 뭐 예를 들어서 교육이라든가 도로교통이죠.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그게 과세금 거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자, 네 가지가 충족이 돼야지 하나라도 여기서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된다. 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자에게, 개인이나 법인이죠. 모든 자에게 직접적 반대급부 없이 우리가 금전급부로 세금은 내라. 돈으로 내라. 이런 원리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세금이다. 그래서 우리한테 날라오는 세금 중에 국가에서 날라온 세금을 가르쳐 우리가 국세.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세금 고지세 무슨 관할 세무서 이렇게 나오죠. 세무서라고 날라왔다 이랬을 때는 국세라고 보시면 되고 무슨 시장 이렇게 날라왔다 그러면 지방세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혹 보면 주차를 잘못해서 주차요금 과태료가 날라옵니다. 그러면 야, 그거 어디로 가냐? 지방세 아니냐? 아니죠. 그건 과태료는 준조세라고 해서 여기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금 그랬을 때는 국세와 지방세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전화요금 낸다. 이거 어떤 사람들 그것도 세금이라고 그러는데 세금 아닙니다. 그건 공과금이라는 거죠. 공과금. 내가 사용한 만큼 내는 거지 이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가는 건 아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금 그랬을 때 누가 세금을 걷느냐. 국가기관이 걷는다. 그러면 국세.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금을 걷는다. 이랬을 때 우리가 지방세. 이런 내용으로 쫓아갈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세금 형태는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있느냐. 자, 국가가 우리가 세금을 걷는다 그랬죠. 국가가 세금을 걷었다. 국세라고 했습니다. 그럼 국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개별세법이다 그래요. 개별세법. 이 개별세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하나의 세목이 하나하나의 법입니다. 예를 들자면 국가가 부가징수하는, 국세청이 부가징수하는 과정에 개별세법에 보면은 총 우리가 한 12개 정도가 있습니다. 12개. 예를 들자면 소득세입니다. 소득세. 소득세가 뭐냐? 개인이 얻은 소득입니다. 굉장히 많죠.
그래서 개인의 얻은 소득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자 소득. 내가 은행에다가 돈을 예금을 해서 이자를 따박따박 따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는 게 소득세. 그걸 이자 소득세 그러는데, 그 다음 직장에 다니면서 열심히 일해서 내가 대가를 받았다. 근로소득입니다. 근로소득. 그래서 그러한 퇴직에도 세금을 내는데 퇴직소득세라고 해서, 그래서 이 소득세는 개인입니다. 개인들이 얻은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과세한다. 그게 소득세인데 그게 법으로 만들어진 게 소득세법입니다. 소득세법. 하나의 법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양도소득세라는 말 들어봤을 겁니다. 양도. 부동산 등을 팔아서 이익이 생기면 세금 내라. 그 소득세의 일부 속에 보면은 양도소득세가 있어요. 양도소득세라고 하는 과정도 법은 소득세법에 들어갑니다. 양도소득세법이 있는 게 아니라 소득세 속에 우리가 소득세법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양도소득세가 있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세목이 하나하나의 법이다 해서 우리가 개별세법. 예를 들어 법인세. 법인세 그러면 법인세법이다 그러죠. 법인세법. 또는 부가가치세 그러죠. 부가가치세. 우리가 사업자들이 세금을 내는 게 이제 부가가치세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부가가치세법이다 그래요. 그래서 전부 다 법이 따라다닙니다. 그러한 내용으로서 12개의 법이 형성되어 있는 게 국세입니다. 그러면 지방세는 어떻게 됩니까?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가징수한다. 이런 말을 썼는데요. 지방세 그랬을 때 보통 우리가 광역, 기초가 있지만 지방세다라고 하는 과정을 보면은 이건 한 개의 법입니다. 그래서 일명 통합세법 이런 말을 써요. 통합세법. 그래서 이 과정에 이제 11개에 대한 세금이 형성되어 있는 게 지방세가 지방세법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지방세법. 여기서부터 이제 복잡합니다. 국세는 12개의 법이 있다고 있는데 지방세는 한 개의 법입니다. 지방세법. 이 속에 취득세라든가 예를 들어서 재산세라든가 또는 우리가 가장 많이들 쓰고 있는 취득세, 재산세 이런 과정들이 있죠. 또는 담배 소비세, 이러한 자동차세도 물론 다 들어오는데 그런 게 다 지방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지방세는 지방세법이라고 하는 하나의 집이 있고 국세는 여러 가지 12개의 집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는 과정에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국가로 가는 세금을 냈느냐 지방자치단체로 가는 세금을 냈느냐 이 과정들은 고지서를 보면 안다. 왜? 고지서 밑에 관할세무서장 하고 나오면 국세고 예를 들어 구청장이라든가 시장으로 나와 있다면 지방세로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금에 대한 내용들이 여러 가지 이런 과정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주된 건 네 가지라고 했죠. 납세무자, 누가 세금을 내느냐, 과세 대상 어떤 것들이냐, 그리고 과세 표준 얼마짜리냐, 세율은 얼마를 반영해서 세금이 나오느냐 이 과정들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따져보면은요. 쉽게 한번 보죠. 우리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게 부동산들이잖아요. 부동산. 그래서 이 부동산이다라고 했을 때 이 부동산 과정에 우리 세금이 참 웃기는 게요. 부동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토지라든가 건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토지나 건물, 건축물인데 물론 이제 주택도 여기에 들어가겠죠. 이러한 부동산을 예를 들어서 취득을 했어요. 샀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금 냅니다. 취득에 대한 세금이고 가지고 있다 보유라고 합니다. 가지고 있는데도 세금을 냅니다. 세 번째, 팔았어요. 양도라고 하죠. 이 과정에서도 세금을 냅니다. 자, 어떻게 보면 독재국가죠. 샀을 때 세금 냈으면 말지. 그 물건에 대해서. 가지고 있다고 보유,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매년 세금 내래요, 매년. 취득은 샀을 때 그 행위, 취득 행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겁니다. 취득을 한 그 행위에 대해서 내는 게 취득이고, 보유는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세금을 내게 되죠. 근데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거 내가 전세 살 때는 세금이 없었는데 가지고 있다 보니까 보유하고 있다고 재산세를 내라고 그러고 전국에 부동산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 국세가 또 종합부동산세가 있어. 그걸 또 내라고 그래요. 그게 좀 불합리하더라. 신경질 나서 팔았어요. 팔았더니 팔았다고 세금 내래. 그럼 팔아서 양도를 해서 매매를 해서 이익이 발생이 됐다라고 한다면 세금을 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세금이지만 국가 정책이요. 우리 각종 방송들이나 신문지상에 보면은 부동산을 잡는다. 어느 지금 부동산이 급상승하니까 정부가 좀 뭐 어떤 발표를 해서 때려잡겠다. 허수죠. 왜? 이게 가격이 다 올라가면은요. 취득, 보유, 양도에 대한 이 전체적인 세금이 다 올라갑니다. 그럼 국가는 손도 안 대고 코 푸는 꼭이지. 돈 들어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신도시를 만들겠다. 어떻게 됩니까? 국가도 박수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나름대로 자기 또 돈들이 생기니까 박수치는 거예요. 이 신도시가 생기면 부동산 과정에 취득, 보유, 양도라고 생각해 보세요. 세금이 그냥 우두두둑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과정에 대해서는 돈벌이들이 됐던 게 80년도 하반부터죠. 그래서 일명 나온 게 우리 주변에 골목마다 많이 있잖아요. 공인중개사. 이 영역을 주로 다루는 사람들의 전문성을 가지고 다루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주변에 많이 봤던 공인중개사들입니다.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보면 이 공인중개사 되시면 예전에는 뭐 부동산 갖고 뭐 사기친다기 갖고 복독방 이런 말을 썼는데 지금은 안 그렇죠. 공인중개사 그랬을 때 전문 직종입니다. 다양합니다. 토지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고 도로, 교통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요. 다양한 접근으로 가는 게 공인중개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돈 많이 벌죠. 왜? 슈퍼가 아니고 슈퍼마켓은 물건을 많이 팔아야 되죠. 근데 부동산들은 거래가 어떻게 돼요? 기본이 억 단위잖아요. 땅 매매다, 건물 매매다라고 봤을 때 이런 과정의 매매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10억짜리 매매가 이루어진다. 5억짜리 매매가 이루어진다. 한 건만 해도 2달은 놀아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그렇게 많죠. 거기에 또 뭐 전세라든가 월세 계약하게 되면 또 거기에 있어서 몇십만 원씩 고 금액에 따라서 물론 다 다릅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 접근해야 될 내용 중에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샀을 때, 가지고 있을 때, 팔았을 때 이때에 대한 세금들이 우두둑 떨어진다. 그런데 이 네 가지에 대한 내용, 우리가 과세요건 네 가지라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의 취득보유 양도에서 누가 세금을 내느냐? 건물주. 과세 대상이 뭡니까? 건물이다. 땅이다. 이런 과정이 이제 과세 대상, 과세 물건 그러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얼마짜리냐라고 했을 때가 과세 표준입니다. 그 과세 표준의 세율을 반영하게 되면 세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금 계산은 기본적으로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 이걸 반영해라. 그러면 세금이 나오는데 그걸 가리켜 우리는 산출세액이다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세금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짜리 물건이다. 가격이다. 그랬을 때 취득세는 몇 프로냐? 4%다라고 봤을 때 얼마가 됩니까? 400만 원 세금 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금에 대한 내용들은 물론 뭐 전체적으로 이 취득세라고 하는 과정은 4% 뭐 이것만 내는 거 아니죠. 더 낮은 것도 있어요. 뭐 상속받은 물건이거나 이런 경우는 달라지죠. 그래서 세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세법에 대한 뜻을 보면 뭡니까? 국가가 부가징수하는 세금과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이 있다. 국가가 부가징수하는 걸 국세라고 부르는 거고 지방자치단체가 부가징수하는 걸 지방세라고 한다. 근데 국세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방세에 대한 내용은 하나의 법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가장 기본되는 세금에 대한 뜻인데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지방세법에 이제 취득세 파트가 있습니다. 취득세.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재산세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은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주된 내용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 세금에 대한 내용들을 잠깐 우리가 살펴봤는데 뜻을 우리 세금에 대해서는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구별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명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직접세, 간접세다 이런 말들도 쓰는데요. 세금에 대해서 국세에 대한 내용, 지방세에 대한 내용, 직접세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게 직접세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에 대해서 누가 세금을 내야 되느냐 납세자라고 하는데 납세자와 담세자, 부담하는 자죠. 그 자가 똑같은 걸 직접세라는 세금이 됩니다. 간접세는 이제 서로 달랐을 때죠. 직접세, 세금을 내는 납세자와 부담하는 담세자가 서로 다른 세금을 간접세 그립니다. 그래서 이 국가가 조세 정책을 필 때 우리가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세금이 이 직접세라는 겁니다. 이거를 올리면 저항이 셉니다. 그죠? 야, 왜 세금 이렇게 많이 걷냐? 그게 우리가 가장 피부로 느끼는 사람들이 직장에 다니는 사람, 근로소득세. 직장을 다니면서 받는 소득,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세금인데 거기에 대한 세금을 걷겠다. 우리가 투명지갑이다 이런 말을 쓰는데 이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걷겠다 그러면 저항이 큽니다. 그런데 간접세를 인상하면 모릅니다. 국민들이. 그게 바로 뭡니까? 우리가 물건을 살 때 그 안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슈퍼에 가서 라면을 하나 샀다. 재산이 100억을 가진 사람이 사거나 월세를 살고 있는 사람이 사거나 라면 가격은 똑같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 안에 세금이 들어있죠. 그러한 세금을 가리켜 우리가 간접세다 그래요. 그러니까 부자도 라면 하나를 샀는데 세금은 똑같고 없는 사람이 라면 한 봉지를 샀는데 거기에 대한 세금이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간접세라고 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일반 우리 국민들이 피부로 못 느끼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조세 정책을 필 때 간접세를 인상을 합니다. 그리고 직접세를 인하하는 꼴을 만들어요. 그게 바로 뭐냐?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각종 공제 혜택을 줍니다. 카드를 사용하게끔 유도하면 거기에 대한 공제가 있죠. 그 다음에 병원 다닌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병원 가서 영수증, 의료보험의 혜택을 또 해주죠. 그래서 각종 이 근로소득세에서는 공제라고 하는 항목을 많이 적용을 해줘요. 그래서 조세정책에 이게 기본들입니다.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세금에 대해서는 좀 낮추는 꼴로 가지만 못 느끼는 과정은 올리자. 그래서 요즘 저도 계속 어떨 땐 신경 쓰이는 게 자동차를 끌고 다니다 보니까 기름값입니다. 야, 이건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원유 생산하는 사람들은 일 배럴당 단가가 떨어졌다 그러는데 우리 국내에서는 더 올라갑니다. 그 가격을 보면 정말 웃기는 거죠. 근데 기름값 올라갔다 그랬을 때 세금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걸 정부가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처리해도 되는데 그걸 못 잡고 있죠. 어느 지역 가면은 다 다릅니다. 기름값이. 그래서 이 간접세라고 하는 과정은 우리가 피부로 못 느끼는 세금이지만 직접세는 피부로 느낀다. 그래서 국가가 조세정책을 필 때 이 기본 원리를 가지고 조세정책을 핀다라고 하는 사실. 캄캄한 속에 뭐가 왔다 갔다 하죠. 이게 세금들입니다. 그래서 세금 그러면 다들 어렵게 생각하는데요. 어렵긴 어렵죠. 왜? 세법이라고 하는 과정은 이제 회계라고 하는 파트가 들어오고 회계 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 세법 파트가 또 이렇게 있고 또 경제 파트가 들어와요. 이게 짬뽕이 되어 있는 요 과정들이 세법이 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라고 해서 민법이나 이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아마 대학 과정에서 법학과를 다닌 사람들은 세법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민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민법 총칙부터 시작해서 하죠. 그래서 이 세법이라든가 회계 파트는 경영학입니다. 경영. 그래서 제가 그동안 강의를 회계하고 세법을 강의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제가 강의가 83년부터 강의를 시작해서 한 30년 넘게 강의하면서
물론 뭐 2003년도죠. 2003년도부터는 EBS 교육방송 이쪽에서도 한 4, 5년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청자 여러분에게 쉽게 세법에 대해서 테마를 좀 나눠서 여러분들이 시험 목적이 아니죠. 그래서 생활상 꼭 필요한 파트에 대해서 앞으로 취득세라든가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이런 과정을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과 자주 뵙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세법에 대한 기본 개념, 뜻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취득세라든가 이 등록 이런 과정을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